2025년 1월 8일입니다. 오후 5시 30분. 네, 지지부진한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간에 한 차례 내림세가 있었던 후에 바로 좀 반등이 나왔지만 이 정도 위치 여러분께서 보시는 시간에는 리플의 가격이 그래도 3,500원 이상 다시 올라서 있기를 바라면서 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스텔라 루멘과 함께 이런 좀 단기 조정장에도 좀 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뭐 저만 느껴지는 게 아니죠. 그 이유는 기대감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이제 증폭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확실한 안정감 그리고 더욱 확실한 어떤 기대감이 필요하겠죠. 제목에는 제가 상장 페이지 후에 큰 승리 예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Coinbase secures massive legal win against the SEC. SEC를 상대로 거대한 법적인 승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법원에서 SEC 대상 코인베이스 중간항소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지 않았고 인용했습니다. 인용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코인베이스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법적 승리다.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거래소 및 브로커 딜러로 운영되고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등록 증권의 불법 판매에 관여했다는 이게 핵심이네요. 지금 이거 다시 해드릴까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거래소 및 브로커 딜러로 운영되고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등록 증권의 불법 판매에 관여했다는 SEC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Interlocutory Appeal, 중간 항소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SEC의 주장은 주장이 아니라 소송을 걸었죠. 소송을 건 이유는 다시 한번 토파 드리자면 코인베이스까지 공격을 했죠. 쟤네들 불법으로 그 증권에 해당되는 그런 암호화폐 판매하고 있어. 쉽게 얘기해서.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중간 항소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간 항소는 Interlocutory Appeal인데 이것은 우리 리플과도 상당히 리플로 인해서 좀 친숙한 용어가 됐죠. 중간 항소. 소송이 진행이 종료가 되면 정식 항소를 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이 Interlocutory Appeal이 가능한데 중간 항소가 가능한데 근데 이것은 인용될 확률이 거의 없다. 우리 리플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지 않았습니까? 인용되는 경우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용이 됐어요. 이게 상당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용될 일이 없다 이게 아니고 거의 인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용이 됐어요. 그 말은 곧 이제 갈수록 어떤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슈들은 거의 다 SEC가 만들어 놓은 거나 다름없는데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다. 그런 의미에서 코인베이스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법적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중간 항소라는 것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특수한 경우. 너무나 확실한 게 아닌 이상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이상 과연 SEC가 이 중간 항소까지 지금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SEC는 더더욱 우리보다 잘 알고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리플과 관련된 어떤 소송 이슈를 계속 몰아붙일 수 있을까? 지금 그러니까 사기가 꺾인 정도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떤 집단에 불법이라고 붙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불법 집단이 있다면 이 집단을 와해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두머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우두머리를 제거하면 이제 일사불란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면 우두머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휘체계도 사라지면서 그 안에서 또 내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전 아니고 내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SEC도 암호화폐를 그동안 암호화폐를 탄압을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직원들 모두가 다 막 리플도 싫어하고 암호화폐도 싫어하고 그랬을까요?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게리 갠슬러라는 이 사람이 암호화폐를 계속 탄압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게리 갠슬러 사라졌습니다. 네, SEC의 우두머리가 반암호화폐적인 우두머리가 제거가 됐어요. 와해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간항소까지 인용을 당하는 그 거의 확률이 없는 그 확률을 따내버렸어요. 현실로 만들어버렸다고요. 미국 법원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냐면 우리 리플이 199.5원까지 내려갔을 때, 이때가 이제 2020년 12월 소송당했을 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리플의 어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방송의 결론을 간단하게 내자면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코인베이스는 2020년 12월 리플을 상장 폐지시켰습니다. 상장 폐지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상장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 말 듣고 이분들 너무하시네. 아무리 잘 모르더라도 상장 폐지가 뭔데? 말 그대로 있는 종목이 상장 폐지되는 거잖아요. 과연 업비트에서 리플을 상장 폐지 시킬까요? 과연 빗썸에서 상장 폐지 시킬까요? 코인원에서 상장 폐지 시킬까요? 예, 상패는 어디서 한다? 거래소에서 한다.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이제 미국 땅 안에서 당장 타깃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미국 정부기관인 SEC가 리플을 불법 어떤 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그래도 배짱으로 코인베이스가 리플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제거해야죠. 나중에 다시 재상장 시키더라도. 그거는 맞는데 우리나라에서 상장 폐지 되겠습니까? 되지 않은 이유, 제가 가장 큰 이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거래 대금이 엄청납니다. 네, 업비트가 리플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네, 죽어도 안 할 겁니다. 네, 거기서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데. 그죠?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상장 폐지를 무조건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2020년 12월에 리플을 상장 폐지 시켰습니다. 그 당시엔 큰 충격이었습니다. 199원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나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성격이었다 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그 당시의 상황을요. 많은 투자자들한테 실망감을 줬죠. 정말 실망했잖아요. 실망감을 줬죠. 그러나 결국 큰 그림을 그려왔던 리플랩스의 입장에서는 성공했다 라는 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중간 항소도 인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역전극의 서막. 대역전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SEC로 인해서 핍박받고 눌림당했던 그런 것들의 이제 반전이라기보다는 반격, 그것으로 인한 이제 다시 서막,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만들어 질 때가 서서히 오지 않을까요? SEC는 아마 대혁신이 불가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SEC의 수장이 바뀔 것이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SEC가 보복당하고 싶지 않다면, 그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보복당하고 싶지 않다면 SEC는 내부적으로도 대혁신이 있을 것이다. 대혁신이라는 것은 그동안 반암호화폐 정이었으니까 그것의 반대의 개념인 이제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으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XRP is the most preferred coin in South Korea ahead of Ethereum. XRP라는 암호화폐는
이더리움보다 더 앞선 우리나라에서 이더리움보다 더 또는 가장 선호받고 있는 암호화폐가 바로 리플이다라는 기사가 또 오늘 뜨기도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암호화폐는 리플입니다. 한국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뭐 혹자들은 뭐 우리나라에서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관심 있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 또 우리 코인키스를 시청하시는 우리가 또 정치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 번째 방송 마무리하고 이따가 뭐 시간이 된다면 밤 또는 저녁쯤에 라이브 방송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부터 리플 그리고 또 우리나라까지 이어지는 스토리를 한 10분간에 걸쳐서 스피치를 해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방송 보시는 그 시점에는 리플이 다시 또 회복이 되고 다시 좀 약간 단기 조정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이 분위기를 확 띄울 수 있는 리플과 우리 스텔라 루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고생하셨고요. 이따가 라이브 방송할 수 있으면 보고 아니면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고맙습니다.